학교를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금 집안에서 온 거야? 네. 지금 창업 예정이야? 네. 자, 오늘 우리가 강의할 거는 아이템도 검토하고 창업 일반 이런 걸 이야기해볼까? 네. 제가 처음에 생각한 사업 모델은 그 앱이나 앱을 바탕으로 해서 마디즈처럼 뷰티 공구 플랫폼이면서 그 화장품에 대한 그 리뷰 같은 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는 거였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제가 가진 역량 밖에서 일어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단계를 좀 더 쪼개서 이어주는 단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수정을 했어요. 이 뉴스레터로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떨까. 가안은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타겟 모델한테 한번 뿌려봤었거든요. 노션으로 만든 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메일링 서비스를 해서 구독자를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설 검증을 해보고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고객들이 뭐가 불편하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화장품 앱이 되게 많잖아요. 전체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봤을 때 제품 위주예요. 그러니까 스킨 토너, 로션, 에멀전 이런 식으로 나눠놓으니까 대부분 뭐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뭐를 쓴다 이거는 알 수 있는데, 정작 내 피부에 딱 맞는 거는 내가 시간을 들이고 유튜브도 봤다가 커뮤니티도 봤다가 화해 성분도 뒤졌다가 크로스를 하면서 정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고민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피부가 이런 타입인데 제품도 추천해 줄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라라부터 제품이랑 이런 거를 다 보내주거든요. 로션 요즘에 뭐가 잘 나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 피부 타입을 말하고 이런 제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지금 앱들의 이 하는 방향성보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찾는 더 나은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비자 관점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잡아보자 해서 나온 건데, 사실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왜 그동안 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했는지는 알겠더라고요. 민감성 추천 탭 이래서 구매를 했는데 실패했던 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만들었던 모델이 발신하는 포인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좋으니까 써보세요 이런 느낌이라면 차라리 나의 이야기를 얘는 이런 고민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했구나, 그럼 나도 다음에 고민이 생기면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 정도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의심도 줄고 부담도 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피드백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내가 이제 궁금한 거는 다 피부나 환경이 다르고 달리 써야 되는 그런 환경인가? 비싼 거 쓰면 그냥 다 좋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다면 정보를 제공하거나 플랫폼이나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방식을 카드뉴스 정도의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디테일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들어가는 주제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 방식이었으면 이 방식으로 발생을 하고 싶은 거라서 스탠스는 같아도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하고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도 좋아 보여. 그럼 딜리버리 방식은? 채널을 말씀하셨죠. 보통은 그냥 오토 플랫폼처럼. 지금 현재로서 생각하는 거는 여기까지 감당을 못할 것 같아서 그 뉴스레터랑 그 노션 정도의 웹사이트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거는 좀 더 규모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제가 이걸 지금 생각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일단 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플을 만들잖아, 그죠? 네.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외주를 주면 되니까. 내 생각에는 이 이메일이라든지 이거는 고객 확보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확산 속도가 너무 느리지 않을까. 운영의 세부 액션 중에 하나가 이메일이다. 그건 오케이. 이메일이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넘겨주는 게 아니잖아. 데일리로 하겠다, 위클리로 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생성된 신규 정보만 갈 거 아니야.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데를 다시 들어와야 될 건데, 매거진 방식보다는 그냥 실제로 DB를 만들자 이거죠. 내 생각에는 이메일이나 매거진 같은 경우는 전체 DB를 보여주기에는 좀 불편한 시스템이라 차라리 그냥 웹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고 그러면 다운로드나 MAU나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표 스케일도 너무 작고. 그렇지, 작지. 그래서 딜리버리 방향은 요게 맞다라는 거지. 정보 취득이기 때문에 집에 오고 할 때 꾹꾹꾹꾹 눌리고 오면 되고, 그냥 링크 날려주고 뭐 이러면 되니까. 현재 비즈니스 진도는 어디까지 나가면서? 이제 막 시작한 가설 검증하는 단계라서 아까 보여드린 게 끝이에요. 내가 봤을 때 소희는 창업자로서 적격한 것 같아요.
툴을 다룰 줄 알고 화장품 컨텐츠에 대한 우리가 열정이나 그다음에 이 나름대로 기존의 어떤 경험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디벨롭 하는 거는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파운더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개발은 너는 나이 파이낸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내한테 물어보면 돼. 개발도 일단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똑똑한 한 명은 있어야 돼. 외주를 주더라도 얘가 커뮤니케이션 해야지. 그걸 네가 직접 붙잡게 되면 사실 대표는 할 일이 되게 많거든. 컨퍼런스나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자기 발표도 많이 하고 이래야 투자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와서 투자에 관심 있다, 참여하고 싶다, 또는 다른 스타트업들이 협업하자 이런 것들을 사실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서는 알 수가 없으니 대표는 계속 그런데 돌아다녀야 된다. 대표가 어느 하나를 붙잡아버리면 로스가 생기고요. 조직도가 CTO, CMO 또는 COO, FO 이러면은 여기서 소위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 부분은 소위가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C 레벨까지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쪽이나 이쪽은 저희가 익숙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더 높은 사람이 커버를 해주면 더 좋은 거죠. 그럼 요렇게가 파운드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럼 내년 3월 예창표를 생각하고 있겠네? 네. 요새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많이 알려져서 좀 더 진도가 나가 있으면 좋기는 해. 참가자 입장에서 보면 원래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도조금은 트리거 역할을 해주는 진짜로 준비를 많이 했구나. 그럼 선정이 좀 유리할 수 있겠지. 그런 경우 많거든. 이제 가짜 창업자들 과제가 선정이 되면 창업하고 선정이 안 되면 안 할 사람들 있잖아. 세상에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그때까지 한번 해보자고. 교수님, 그래서 제가 사실 생각한 게 이거라도 지금 해놓는 게 디벨이 그럼. 어차피 쌓아야 되니까 그거는 좋은 생각이지. 인스타그램 만들어서 랜딩 떨구고 브런치도 같이 떨면서 한 번에 여기로 쫙 모이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어느 정도 명분이 필요해 보여서. 첫 번째는 괜찮죠. 트리? 사람들이 얼마나 직관적으로 그 카테고리를 찾아올 수 있을지 답은 나와 있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지금까지 모든 화장품이나 이 업계에서 뭐 만들어 놓으면 전부 광고가 돼버려.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될 원칙이나 우리 회사의 컨셉 이런 걸 뭘로 가져갈 건지. 진짜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 알고 봤더니 전부 역광고다. 그 자체도 비즈니스 모델 될 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갈 건지 조금 더디더라도 진짜로 진실을 찾아갈 건지. 저도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내야 될까가 진짜 도무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브랜드 스토리를 하다가 신생 브랜드들을 광고를 받아서 소개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야 될지. 근데 이것마저도 진실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면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걸지. 그럼 커머스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쇼핑 커머스 이런 걸 하다가 오프라인 몰을 만드는 진짜 잘 된다면 거기까지 생각을 하긴 했는데 답이 이거밖에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고객이 이것만 믿어준다 그러면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은 많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은. 결국에는 내가 사야 될 제품을 디파인하는 과정인 거잖아.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는 제품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지? 네.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검색을 하면 제품만 산발적으로 뜨기 때문에 성능이 있다라고 표현된 제품들을 다 찾아서 랭킹을 매겨주면 선택은 고객이 하는 거지. 원인 분석 또는 현상을 레머디하는 방법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여기서 구매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거야. 굳이 11번가 가서 사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업 마진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는 이게 네가 생각하는 뷰포인트가 좋아서 나도 듣고 저런 게 아직 없나? 나는 어차피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딜리버리 방식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 지금까지는 전부 다 제품을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를 해. 이게 가능성이 50%는 결정이 됐다라고 보고 이게 25%가 될 거라는 거지. 어떻게 전달할 것이. 그러면은 사업 영역은 되게 많을 것 같다는 거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투자가들하고 또는 이쪽을 미리 갔던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거지. 요걸로 웹하고 앱을 만들고 광고를 좀 하고 사람을 모으면 바로 돈이 떨어지거든. 힙스라는 걸 해야 돼요. 좀 더 돈을 들고 있어야 직원들도 뽑고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내년 연말에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보고 하면 이제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팁스를 이제 들어가야겠지. 트리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만들어 네가 설계를 많이 해야 되겠지. 대충 일정은 그렇게 놓을 것 같은데.